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병수 PB,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혼조 양상을 보였고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좀 크게 빠지면서 과연 오늘 반도체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테슬라는 소폭 반등하면서 2차 전지주들은 어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줬는데 다시 좀 힘을 내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또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PB부터 출발해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 산업을 조금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갖고 와봤습니다. 애경 산업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중국 쪽 화장품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라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의존도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고 2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0%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한 193%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 쪽에서도 그리고 중국 쪽 의존도가 조금 심했던 종목들 중에 그나마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업종들을 살펴보실 지금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애경산업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 반도체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결국에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HPSP가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단 공정 확대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아마 장비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 실적이 동반 성장한다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요약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카펙스 확대가 되게 되면서 메모리향 매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D램이나 낸드 이쪽에서도 분명히 2020년까지도 주요 매출처가 파운드였지만 요거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을 직접 공략하고 있는 HPSP도 반도체 업체 중에 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 중에 모비스가 있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차량 부품에서 5위를 지금 이번에 다 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을 제쳤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도요타 계열사인 아이신을 제쳐서 부품사로서 5위를 등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보쉬 그리고 덴소 그리고 ZF 마그나를 이어서 이제 6위 정도까지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일본을 제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고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대부분 발달하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공략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모비스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자동차 전장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비롯해서 자동차 전장을 살피는 업체들을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밀어줄 수 있고 미국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S 윈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IRA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유럽 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 풍력 시장의 연평균 한 36%가량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5%까지로 상향한다. 현재 한 22%가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2배 이상을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아마 그 해상 풍력 쪽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 대규모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CS 윈드가 요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군에서 4종목을 픽해 오셨는데 HPSP에 대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지훈 대표님도 2번이나 가지고 오셨고 첫 출연 때 또 HPSP를 강조해 주신 만큼 그 이후로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것 같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HPSP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이 아마 적자로 나올 거라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하지만 HPSP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이 아니라
아니라 아예 미국 쪽을 파운드리 고객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업체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거의 2천억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감안하시면서 지금 주가가 28,0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한 4만 원 선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PSP 한번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훈 대표님 차례입니다.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아마 지수 대비 2배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 공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8개월 동안 자사주를 1,000억 넘게 사들였고요. 보통 자사주 사들일 때 주가 올라가는 거 감안해가지고 싸게 살려고 하는데 전혀 그 시장가에서 비싸게 계속 3개월 만에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지수 대비 2배 넘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전기차 충전입니다. 전기차 충전 완속 충전기 업체죠. 에비온에 100억 투자해서 2대 주주가 됐고요. 또 최근에는 민간 최대 그 전기차 급속 충전 차저 업체인 SS 차저를 인수해가지고 SK 일렉링크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아마 1,800개 전국에 아마 급속 충전기를 운영할 것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충전기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가 이제는 사업형 투자회사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고요. 그 인베스터데이에서 밝혔습니다. 2027년 5조 매출 달성하겠다 했는데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미난 게 그 네이버의 이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2차 전지 다 빠질 때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호주의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올캠이랑 미국의 3위 글로벌 3위 기업인 리벤트가 합작하는 게 M&A 하는 게 포스코홀딩스의 굉장히 큰 호재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올캠하고 리벤트가 합작되면 경쟁업체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이 리벤트가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FTA 협정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벤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준 FTA국에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그 염호를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드디어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돼서 어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염호와 리튬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덴티움인데요. 올해가 이제 그 중국의 치과용 임플란트 VBP라고 하죠. 공공 조달 정책이 아마 시행되는 첫 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시행될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 부담률이 15%,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 평균 정도 수준인 15%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식립률이라고 하죠. 식립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간 시장에서 덴티움이 한 2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보면 올해 한 213만 개, 내년에 300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거 보면 글로벌 탑업체인 스트라우만 같은 회사랑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어제 또 원픽 종목이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이 현대 글로비스였거든요. 근데 김병수 PB님은 오늘 또 현대 모비스를 가지고 오셨고 김지훈 대표님은 오늘 다시 한번 현대 오토에버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알고 있지만은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좀 탑픽을 선별해보고 싶으신 분한테는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이 종목이 제일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자체도 매력이 있는데 자동차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뒤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강캐면 청바지 업체가 수혜를 보듯이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오토에버 둘 다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오토에버랑 차이점은 현대 글로비스는 본업 자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상물령이나 물동량 관련된 부분이 약간의 실적의 변동성이 좀 있는 반면에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글로비스가 실적 좋아질 때는 더 월등히 좋아지겠네요. 실적의 증가폭이 크긴 한데 그게 안정적이지 좀 않은 거고요. 현대오토앱은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앱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을 초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계속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에서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분명히 프리미엄 할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현대오토웨버를 포함해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 다 들어봤고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김명수 PB님의 차례로 다시 넘어와서요. 자, 네 종목 다양한 산업군에 선별해 주셨어요. 뭐 화장품도 있었고 현대차 그룹주도 있었고 반도체주도 있었는데 어떤 종목 원픽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력주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CS 윈드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에 우리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유럽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해상 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36%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22년까지는 2,460메가와트였는데 2030년까지는 거의 28,000메가와트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45%로 상향한다라는 게 의결이 됐고 현재 22%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협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조성이 굉장히 유의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EU 국가들이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멘스라는 회사와 함께 해상 풍력 타워를 2030년까지도 공급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CS 윈드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번에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800억 가량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400억 가량이 나오게 되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럽 외에도 이제 결국엔 미국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첨단 제조세액 공제 AMPC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IRA 아래에 있는 건데 와트당 3센트를 보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4기가와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CS 윈드 입장에서는 거의 120만 달러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1,5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실적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0억 가량이 나올 수 있는 게 2025년에는 한 3,0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 건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한 10만 원까지도 올랐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CS 윈드와 이제 CS 베어링 어떻게 보면은 해상 풍력 이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84,000원 정도를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주가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한 3% 4%가량 오르면서 한 85,000원을 넘어게 됐는데 84,000원 아래쪽으로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까지 너프하게 잡고 투자 이어나가고 특히 손절가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한 8만 원 아래가 내려온다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호재성 기사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 좀 러프하게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8만 원 선을 좀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그 현대오토웨버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가장 좀 많은 회사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 디파인드 비이클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통제하는 일종의 테슬라가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현대차도 충분히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최근에 1,000억대 정도 매출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5,000억대까지 한 5배 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큰 관심사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장을 자동하고 생산 수율을 올리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장기적인 화두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03년부터 2012년 이후로 근 거의 20년 만에 이 현대차 그룹이 전동화 투자를 함에 따라 이어 관련된 그 소위 말하는 그
전동화 관련된 현대차 그룹이 신공장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장 건설에 대한 스마트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스마트 자동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의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 구독 신사업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면서 20% 넘는 이 클라우드 사업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4천억이 넘는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 현금으로 자동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계속 확보할 것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계속 M&A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도 이 회사도 모두 지금 한 20% 넘게 성장하고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2025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U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혜주 CS 윈도 오늘장 김명식 PB님의 원픽 종목이었고요. 김재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또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현대오토에버였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좀 매수가 전략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13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현재 주가에서 한 4% 정도 조정이 나온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더 중요한 손절가는 한 11만 원을 잡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15%가 깨지면 추세가 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오늘도 뭐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매수가 13만 원 부근까지 왔을 때 좀 지켜보자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오늘장 김지훈 대표님 현대오토에버, 김명수 PB님은 CS 윈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